어머님, 이번 크루즈 여행 코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중해 연안을 싹 도는 건데 며칠 동안 갑판 위에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바닷바람 쐬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 팔자에 없는 유럽을 다 가보네. 호강한다, 호강해. 근데 그 기집애는지 애미 간병한다고 부산 내려가서 언제 온대니? 우리 여행 갈 때까지 서울 안 올라오는 거 확실하겠지? 괜히 여행 가기 전에 마주치면 시끄러워지잖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 위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영 안 좋으시거든요. 이번 달 내로는 절대 서울 못 올라옵니다.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슬쩍 떠봤는데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꿔놨으니까요. 혹시라도지 애미 간병하다 지쳐서 잠깐 쉬러 올라와도 문 못 엽니다. 우리 여행 간 거 알면 귀찮게 굴 텐데. 그 집구석 냄새나는 생선 비린내도 안 맡고 우리끼리 아주 푹 쉬다 오자고요. 민진의 부부도 공항으로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출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지 애미 아프다고 매일 울상 짓고 있는 것 꼴 보기 싫었는데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네. 어서 공항으로 가자꾸나. 이 대화는 그녀가 그토록 믿고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편과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던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미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혼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지, 날이 추워지는데 겨울옷은 제대로 꺼내 입었을지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헛된 걱정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뼈아픈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복도에 무거운 짐 가방을 든 중년의 여성이 지친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의 양손에는 친정 어머니가 병상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담가두셨던 귀한 김치와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밑반찬들이 가득 담긴 무거운 보랭백이 들려 있었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간 지 꼬박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병상을 지키며 쪽잠을 자느라 서윤의 얼굴은 핏기 없이 푸석푸석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간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서울집에 남아있을 남편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가 주말을 맞아 교대로 병실을 지켜주기로 한 틈을 타 서윤은 남편의 겨울옷도 챙기고 집안 청소도 해둘 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서윤이 서 있는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 바닥의 타일 한 장 한 장에는 서윤의 부모님이 흘린 30년, 세월의 피땀과 서글픈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강원도 삼척에 깊고 어두운 탄광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광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비좁은 막장 안에서 아버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의 공포와 싸우며 석탄을 캐내셨죠. 하루 종일 시꺼먼 탕가루를 들이마시며 일하신 탓에 아버지의 폐는 굳어갔고 손톱 밑에 검은 때는 아무리 박박 문질러 씻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진폐증으로 기침을 달고 사시면서도 아버지는 오직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 하나만을 낙으로 삼고 그 지옥 같은 막장으로
매일 새벽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삶 또한 아버지의 삶만큼이나 고달프고 처절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번 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어머니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시장통, 길바닥에 주저앉아 동태 대가리를 치며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태를 다듬느라 어머니의 손은 늘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지독한 생선 비린내는 어머니의 살갗 깊숙한 곳까지 배어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며 오직 자식들 앞길을 닦아주는데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인내하며 모은 돈으로 귀한 딸이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윤의 이름으로 사주신 집이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집문서를 딸의 손에 쥐어주시던 날, 어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은 엄마 아빠처럼 험한 꼴 보지 말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남편 만나 평생 꽃길만 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윤은 부모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맹목적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결혼할 때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몸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단 한 번도 남편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을까봐 시어머니에게 더 깍듯이 대했고, 시누이들의 무리한 요구도 묵묵히 다 받아주며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에서 남편은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이룬 성과인 양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렸고, 시댁 식구들은 주말마다 이 집을 자기들 별장처럼 드나들며 온갖 유세를 떨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꾹 눌러 참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기대며 현관문 앞에 선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록의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삑. 경쾌한 전자음이 울리고 찰컥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오류음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음이 서늘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윤은 피곤해서 손가락을 잘못 눌렀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오류음뿐이었죠. 3번, 4번 계속해서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고장 난 걸까 아니면 남편이 실수로 번호를 바꾼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도 모두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거운 보랭백을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보 안에 있어. 여보 문 좀 열어봐. 도어록이 고장났나 봐. 서윤의 애타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메아리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란 앞집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며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서윤과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던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댁,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머니에게 다급하게 물었죠. 아주머니, 혹시 저희 남편 못 보셨어요? 제가 친정에 한 달 정도 다녀온 사이에 도어록이 고장 났는지 문이 안 열려서요. 남편은 전화도 다 꺼져 있고 집안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 간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서윤의 물음에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더니 이내 서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새댁,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어록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남편분이 어제 도어록 업자 불러서 기계 자체를 통째로 새 걸로 싹 바꾸던데. 그리고 남편분이 출장을 가다니 어제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부부까지 싹 다 모여서 엄청나게 큰 이민 가방 같은 캐리어 끌고 공항 리무진 타러 갔잖아.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더라고. 아들이 돈 다 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한 달 동안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고. 어찌나 표정들이 신나서 들떠있던지. 나는 당연히 새댁도 친정어머니 간병 끝내고 공항으로 바로 가서 합류하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가족들이 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아내인 새댁만 쏙 빼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도망치듯 여행을 갔다는 거야. 세상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순간 서윤은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소리가 삐하고 길게 울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달짜리 유럽 크루즈 여행. 그것도 시댁 식구들 총출동. 서윤의 머릿속은 폭탄을 맞은 듯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서 항암 치료를 견디며 밤마다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는 뒤에서 제 엄마와 동생들을 챙기며 한 달짜리 호화로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이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 서윤이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이 그 돈을 몰래 빼돌렸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칠흑 같은 막장에서 피를 토하며 벌어온 돈. 어머니가 동태 대가리를 치며 지독한 비린내 속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준 이 소중한 집을 남편은 그저 자신이 편하게 먹고 자고 즐기는 무료 숙박업소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든 장모의 병수발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집에서 짐을 싸며 콧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도어록을 달며 서윤이 행여나 돌아올까봐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죠. 서윤은 멍한 눈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겁게 느껴졌던 반찬 가방이 이제는 한없이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챙기겠다고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온 자신의 바보 같은 헌신이 너무나도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지독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단계를 넘어선 극도의 분노는 오히려 서윤의 머리를 무섭도록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복도 바닥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곤에 찌들어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날붙이보다도 예리하고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 소외당한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막장 인생을 견뎌낸 아버지의 딸이자 억척스럽게 시장통을 호령했던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차분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크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철물점의 열쇠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럽 여행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서윤의 반격은 이 굳게 닫힌 문을 때려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묵직한 공구함을 든 열쇠 수리공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파리하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문 채 수리공에게 당장 저 문을 열어달라고 드릴로 부숴서라도 상관없으니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열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수리공은 서윤의 서늘하고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굵은 드릴을 꺼내 도어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복도를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윙하고 모터가 돌아가며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가는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수년간 서윤이 남편과 시댁을 향해 품어왔던 헛된 믿음과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리공에게 수고비를 쥐어주고 문을 닫은 서윤은 천천히 신발장을 지나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캄캄한 집안에 불을 켜는 순간 서윤의 두 눈앞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한 달 동안 집주인이 비워둔 적막한 공간이 아니라 불과 어젯밤까지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던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평소에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최고급 수입 와인 병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먹다 남은 값비싼 치즈와 하몽, 그리고 시누이들이 좋아하던 유명 호텔의 고급 케이크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소파 위에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화려한 코스가 적힌 여행사 팸플릿들이 수십 장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새로 산 명품 선글라스 케이스와 여행용 고급 화장품 포장지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이라는 눈엣 가시가 사라진 것을 축하라도 하듯 그들은 이 집에서 그들만의 역겨운 축배를 들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커다란 메모지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번 유럽 여행에서 시어머니가 올 명품 가방의 모델명과 시누이들이 면세점에서 쓸어 담을 화장품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남겨져 있었죠. 장모님 핑계대고 병원에 한 달 더 있으라고 할 테니 집 걱정은 말고 실컷 놀다 오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메모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이를 쥔 소나기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그 작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한 서윤은 곧장 안방에 있는 남편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잠가두었던 책상 서랍을 스탠드 기둥으로 가차없이 내리쳐 부숴버렸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며 열린 서랍 안을 뒤지던 서윤의 눈에 남편의 은행거래 내역서와 통장들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서를 펼쳐든 서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태려 혹은 훗날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해지되어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서윤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마시던 수십만 원짜리 와인, 며느리 몰래 사들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그리고 온 가족이 떠난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경비의 출처는 모두 서윤이 살을 깎는 고통으로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순간 서윤의 코끝에 독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오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녀가 머물렀던 부산의 안병동.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항암 주사를 견뎌내며 밤새 끙끙 앓던 어머니의 가여운 신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시장통 바닥에서 동상 걸린 발을 구르며 생선을 팔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병마와 싸우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사위라는 작자는 장모의 피눈물이 묻은 돈을 훔쳐내어 자기 가족들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막장에서 검은 석탄 가루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이 아파트에서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서윤의 부모님을 조롱하며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역류하며 목구멍을 찢어놓을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나 가족이라는 헛된 환상을 품었던 자신에 대한 뼈저린 자책과 혐오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었기에 슬픔이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은 이미 차갑게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녀의 온몸을 휘감은 것은 저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지독하고도 냉혹한 살기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서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안방 안쪽에 숨겨둔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이 금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금고 안에는 서윤의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며 작성했던 증여, 서류와 아파트 등기권리증, 그리고 서윤의 인감도장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30년 막장 인생의 땀방울과 40년 시장통의 비린내가 고스란히 담긴 이 서류들만큼은 그 어떤 더러운 손길도 닿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방 안을 빠르게 돌며 오직 자신의 물건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중품만을 커다란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남편의 비싼 정장들,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사다 놓은 취향 나쁜 장식품들, 시누이들이 남겨두고 간 잡동사니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그 물건들은 그저 머지않아 쓰레기 소각장으로 처박힐 역겨운 폐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다 챙긴 서윤은 마지막으로 안방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웨딩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턱시도 차림의 남편 얼굴을 보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벽에서 그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에 의해 기괴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서윤은 유리가 부서진 액자를 발로 거칠게 밟고 넘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을 채우고 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채취마저도 끔찍하게 느껴졌기에 단 1초라도 이 공간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문을 나서기 전 어지럽혀진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이 더러운 축제의 흔적은 머지않아 그들 자신을 옥죄는 가장 끔찍한 지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한 달 뒤 양손 무겁게 쇼핑백을 들고 이 집에 돌아와 콧노래를 부를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일 것입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온 서윤의 표정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피 묻은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여 그들의 유일한 은신처이자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통장을 동결시키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집을 매각할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계획들이 퍼즐처럼 착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이자 아내였던 서윤은 죽었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피땀을 지켜내고 배신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냉혹한 복수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단지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핏기 없이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의 사장인 황 마담은 동네에서 가장 수완이 좋고 입이 무거우며 어떤 진상 손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배포를 가진 인물로 유명했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이는 종소리와 함께 황 마담이 고개를 들었고 서윤의 살벌한 표정과 커다란 캐리어를 본 그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당장 내놓겠습니다. 시세보다 딱 5천만 원 싸게 뺄 테니 오늘 바로 계약금 쏘고 일주일 안에 잔금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서윤은 가방에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꺼내 황 마담 앞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황 마담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세댁, 이 집을 이렇게 급하게 왜 팔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살 사람 10명은 넘게 줄 세울 수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너무 손해 아니야? 남편이랑 상의는 된 거고.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사장님,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매수자는 돈도 돈이지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웬만한 진상들 앞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할 아주 기센 분이어야 합니다. 조폭이든 사채업자든 문신 떡칠한 깡패든 상관없어요. 제 집을 점거하려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단번에 짓밟아 줄 수 있는 아주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정 최고액의 2배로 쳐드릴 테니 가장 빠르고 확실한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황 마담은 서윤의 도끼 어린 눈빛과 쏟아지는 말들에 담긴 한 맺힌 사연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동네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황 마담에게 서윤의 제안은 구미가 당기는 거래였죠. 황 마담은 탁자를 탁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댁, 아주 제대로 찾아왔어. 마침 내 손님 중에 중고차 매매단지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덩치가 산만하고 온몸에 용 문신이 감겨 있어서 아주 살벌해. 웬만한 건달들도 그 사장 앞에서는 오줌을 지리지. 게다가 현금도 빵빵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잔금 치를 수 있는 양반이야. 내가 당장 연락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황 마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윤의 집은 일사천리로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황 마담의 말대로 험악한 인상에 금목걸이를 두른 덩치 큰 사내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싼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서윤의 계좌로 계약금을 꽂아 넣었죠. 그리고 며칠 뒤 서윤은 남은 잔금까지 모두 현금으로 입금받고 깔끔하게 집의 명의를 그 무시무시한 사내에게 넘겼습니다. 30년 막장 인생의 땀방울이 서린 부모님의 유산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아쉬움보다는 더러운 고리를 끊어냈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이 돈은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끊고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모실 든든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부동산에서 나온 서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구에 앉아 남편이 빼돌려 쓰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발급되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들의 지갑 속에 고이 들어있을 가족카드 3장을 모두 분실 신고하고 즉각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 카드들 지금 즉시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해외에서 결제 시도가 들어오면 절대 승인되지 않도록 해외 결제 차단 서비스도 완벽하게 걸어주시고요. 은행 직원의 손놀림 몇 번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쥐고 있던 생명줄은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어느 화려한 부티크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며 서윤의 카드를 당당하게 내밀 때 카드 단말기에서 울려 퍼질 한도 초과와 거래 정지의 경고음을 상상하자 서윤의 입가에 처음으로 통쾌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던 인간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서 한 푼의 돈도 없이 버려졌을 때 느낄 처절한 공포와 절망. 그것은 이제부터 서윤이 선사할 지옥의 아주 작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은행 업무까지 마친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빼돌린 내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윤의 카드로 사치품을 긁어댄 영수증, 뭉치, 그리고 그들이 서윤을 속이고 밀월 여행을 떠난 정황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변호사조차 서윤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냉혹한 결단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100% 확실합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남편분이 빼돌린 돈까지 전부 토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평생 신용불량자로 빚에 쪼들려 살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확언을 들은 서윤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복수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덫은 쳐졌고 멍청한 사냥감들이 제 발로 그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집살이, 남편의 가증스러운 미소, 시댁 식구들의 역겨운 탐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서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충 같은 과거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승리자였으니까요. 부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서윤은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윤이 차갑게 끊어버린 생명줄의 여파는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의 어느 화려한 명품 거리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지중해의 햇살을 받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대동하고 로마의 최고급 부티크에 들어선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한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신상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양손 가득 명품 구두와 스카프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죠.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 팔자에 없는 이런 귀한 가방도 다 들어보고. 이거 진짜 예쁘지 않니? 그 집구석에서 김치. 냄새나 맡고 있을 며느리년이 이 꼴을 봐야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말에 시누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남편은 으스대며 시어머니가 고른 가방과 시누이들의 물건들을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일시불로. 남편은 지갑에서 서윤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꺼내어 이탈리아인 점원에게 폼나게 건넸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죠. 하지만 삑삑하는 경쾌한 승인음 대신 들려온 것은 B- 하는 길고 날카로운 거절의 신호음이었습니다. 점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남편은 당황하며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마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튕겨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웃음소리도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카드가 안 돼?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 남편은 서둘러 부티크 밖으로 나와 한국에 있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윤이 이미 그의 번호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꿎은 핸드폰만 내리쳤습니다. 화려했던 유럽 크루즈 여행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끔찍한 악몽이자 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중에 현금 한 푼 없이 오직 서윤의 카드만 믿고 왔던 그들은 다음 기항지에서 배에서 내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크루즈 내의 고급 레스토랑은커녕 물 한 병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명품을 쓸어 담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들은 이제 남은 여행 기간 내내 크루즈 구석의 무료 식당에서 싸구려 빵 쪼가리와 샐러드로 허기를 달래며 처량하게 눈치만 보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 한 푼 없이 갇혀버린 끔찍한 해상 감옥의 창살에 불과했죠. 남은 여행 기간 내내 그들은 좁고 답답한 크루즈 객실에 틀어박혀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못 샀다며 남편을 향해 신경질을 부려댔고 시누이들은 카드 한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온 오빠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덱스 위로 올라가 터지지 않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서윤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비참했던 한 달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출국할 때의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씻지 못한 듯 초췌한 몰골에 핏발 선 눈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푹 파인 뺨까지 마치 난민 수용소에서 갓 탈출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질질 끌며 공항 리무진에서 내린 남편은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보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네. 남편은 서윤이 혹시 집에 돌아와 있을까봐 내심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럭 화를 내면 예전처럼 고분고분하게 기가 죽어 밥상을 차려 내올 서윤의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죠. 그 기집애가 감히 내 카드 결제를 막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 아주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거다.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앙큼한 짓을 해. 가증스러운 망상을 늘어놓으며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1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도어록의 덮개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불과 한 달 전에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던 최고급 도어록은 온데간데 없고 투박하고 낯선 기계가 덩그러니 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도어록이 왜 또 바뀌어 있어? 남편은 당황하며 낯선 도어록의 번호판을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당연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남편을 밀치고 나섰습니다. 아유, 비켜봐. 그 기집애가 앙심 품고 문고리를 또 바꾼 모양인데 내가 오늘 문짝을 다 부숴서라도 들어가서 결판을 낼 테니까. 시어머니는 낡은 가죽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감히 시어미가 왔는데 문을 잠그고 버텨? 당장 열어.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던 바로 그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문 안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겁에 질린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190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 빡빡 깎은 머리에 목덜미부터 팔뚝까지 흉악한 용 문신이 휘감겨 있는 그야말로 조폭. 영화에서나 막 튀어나온 듯한 살벌한 인상의 중년 사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런닝 셔츠 차림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매서운 눈초리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군데 남의 집 문을 다 부숴버릴 듯이 두드리고 지랄이야. 사내의 우렁차고 험악한 목소리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순간 다리가 풀려 뒤로 주춤 물러섰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남편이 더듬거리며 반박했습니다. 나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제 집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그 말에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네. 내 집? 이 아파트 한 달 전에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내가 엄연한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라고.
이 새끼들이 단체로 약을 먹었나? 어디서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샀다는 말에 남편의 뇌정지가 왔습니다. 네, 샀다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이 집 명의자인데.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가 방망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 아내분이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금매로 내놓길래 내가 냅다 물었다 왜. 아주 쿨하게 그날 당장 현금으로 잔금 다 치르고 명예 이전 끝났으니까 한 번만 더 남의 집 문짝 두드리면서 개수작 부리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싹 다 경찰에 넘겨버릴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징징거리며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달 내내 불통이던 서윤의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그 어떤 저주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서윤의 문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집 팔았어. 내 물건들은 싹 다 폐기물 업체에 넘겨서 태워버렸고 내 엄마 피땀으로 산 집에서 호의호식하니까 좋았지? 넌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야. 위자료 청구 소송장 보냈으니 법원에서 보자.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던 남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문자를 훔쳐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팔아? 그 독한 년이 우리 몰래 집을 다 팔아치웠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복도 바닥에 널브러져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현실을 부정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시누이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은 남편. 그들의 머리 위로 사내의 차가운 일갈이 떨어졌습니다. 꺼져. 3초 안에 안 사라지면 방망이로 대가리를 다 깨버릴 줄 알아. 하나, 둘. 사내의 호통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치 겁먹은 들쥐 때처럼 허둥지둥 캐리어를 끌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내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럽의 귀족 행세를 하던 그들은 이제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비참한 길거리의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공항에서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집과 푹신한 침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들 앞에는 혹독하고 잔인한 현실만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긁는 요란한 소리가 마치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진원곡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든 그들은 이제 서윤이 설계한 끝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길거리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은 그들의 모습은 처량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고 시누이들은 각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시댁의 몰락을 직감한 시누이 남편들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으라며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심지어 둘째 시누이의 남편은 장모와 처남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담보 잡히게 생겼다며 당장 내일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 다 그 앙큼한 년 때문이야. 내가 당장 경찰서에 가서 남의 집 몰래 팔아먹은 도둑년으로 쳐넣고 말 테니까.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곁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남편이 무기력하게 그녀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 집, 원래 서윤이 명의잖아요. 장인어른이 서윤이 이름으로 사주신 거라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우리만 망신당해요. 남편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윤의 맹목적인 희생과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자기 집인 양 행세하며 기생해 왔을 뿐이죠. 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는 허탈함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눕고 말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조차 없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동네 어귀의 허름한 찜질방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을 코 고는 소리와 발냄새가 진동하는 찜질방 바닥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수면실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누운 그들은 방금 전까지 지중해의 야경을 안주 삼아 샴페인을 마시던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게 곤두박질 쳤는지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발선 눈으로 찜질방을 나선 남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밀린 월급이라도 값을 받아 당장 쉴 곳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시선과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무단 결근을 한 달이나 해놓고 뻔뻔하게 여길 기어들어와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 간다는 거짓말까지 치고 온 가족이 룰루랄라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졌는데 자네 같으면 이런 직원을 계속 쓰겠나? 자네 책상 진작에 다 뺐으니까 당장 나가. 서윤이 출국 전 남편의 회사 사장에게 몰래 남편의 만행과 거짓말을 낱낱이 제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쫓겨난 남편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집, 직장, 그리고 돈.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시간 서윤은 강원도 삼척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병색이 완연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은 수신 거부 목록에 쌓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서윤은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 바닷바람 참 좋다. 우리 여기서 평생 같이 살자. 내가 엄마 아빠 고생시킨 그 인간들 평생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건강만 생각해. 서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다음 단계의 복수 시나리오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찜질방을 전전하며 거짓골을 면치 못하던 남편에게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윤이 보낸 이혼 소장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장이었죠. 소장에는 남편이 서윤 몰래 빼돌린 비상금, 서윤의 카드로 시댁 식구들이 긁어댄 사치품 내역, 그리고 그 모든 파탄의 원인인 남편의 기만행위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들과 함께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나를 아주 바닥까지 짓밟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남편은 소장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기에 그는 법률구조, 공단의 무료 상담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듯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승산이 없습니다. 위자료와 빼돌린 돈을 모두 토해내시는 수밖에요. 절망의 끝에 내몰린 남편은 결국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마저 버리고 서윤의 친정집이 있는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 살 돈조차 부족해 일용직 노가다를 뛰며 며칠 만에 겨우 마련한 차비였죠. 꾀죄죄한 몰골로 서윤의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남편은 마당 평상에 앉아 멸치를 다듬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남편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마치 돌부처처럼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서윤은 잡힌 바짓가랑이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내가 우리 엄마 피땀으로 산 집에서 와인 까먹으며 놀 때 우리 아빠 뼈가 갈려나간 그 돈 훔쳐서 유럽에서 명품 쇼핑할 때 그때 이미 넌 내 남편이 아니라 기생충이었어. 서윤아. 제발 위자료 청구만이라도 취하해줘.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어. 파산하게 생겼다고. 남편의 구차한 애원에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땡전 한 푼 없어? 그럼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 신용불량자로 길바닥에서 폐지나 주우면서 평생 우리 부모님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넌 내 잡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어. 서윤은 멸치 바구니를 들고 매정하게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남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지켜내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더러운 고름을 완벽하게 짜낸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망설임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서윤의 예상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패소했고 서윤이 청구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빼돌린 재산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땡전 한 푼 없던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위자료를 갚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시누이들 역시 각자의 남편에게 이혼당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했죠. 그렇게 한때 서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기생충들은 각자의 탐욕과 배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말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서윤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삼척의 아담한 전원주택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핀 꽃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과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남편은 한참을 엎드려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조차 살 돈이 없어 며칠을 삼척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결국 무임승차를 하다 걸려 망신을 당한 끝에 겨우 화물차를 얻어 타고 며칠 만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의 삶은 이미 바닥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반환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한 뒤 남편의 모든 통장과 재산은 압류당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된 남편은 매일 밤 싸구려 소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한때 서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번듯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그 잘나고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의 화려한 꿈에서 깨어난 그들은 잔혹한 현실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화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는 반신마비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과 각자 이혼당해 뿔뿔이 흩어진 딸들 중 그 누구도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 옮겨져 한때 자신이 그렇게 괄시하던 요양보호사들의 눈치를 보며 쓸쓸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서윤을 비웃던 그 오만함의 대가는 지독할 만큼 잔인한 고독과 가난이었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남편들의 이혼 통보에 변변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동안 서윤의 카드로 긁어댄 명품 가방과 구두들을 헐값에 중고로 처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드나들었던 서윤의 아파트를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은 오직 서윤의 피와 땀 그리고 서윤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던 것이죠. 기생할 숙주를 잃어버린 기생충들의 말로는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반면 서윤의 삶은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제값에 처분하여 마련한 넉넉한 현금으로 서윤은 친정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넓은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온갖 채소들을 심어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한편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앉으시던 낡은 평상을 고쳐놓았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엄마, 이 상추 참 연하고 맛있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고기 구워서 쌈 싸드셨을 텐데, 그치? 서윤이 갓 딴 상추를 물에 씻으며 말하자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던 어머니가 인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내 아버지가 이 집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캄캄한 막장에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딸내미 이렇게 번듯한 집 지어놓고 잘 사는 거 보면 하늘에서도 춤을 추실 기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편안한 미소를 보며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짓밟혔던 자존감과 상처받은 마음은 어머니와의 따뜻한 일장과 이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나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가족을 지켜내는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내려온 옛 직장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던 동료는 서윤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깜짝 놀라며 말했죠. 어머, 서윤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피곤에 쩔어서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잖아. 진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몸에 붙어있던 나쁜 혹들을 다 떼어냈더니 살만하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동료는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근데 서윤 씨, 그 소식 들었어? 전 남편 말이야. 저기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다가 며칠 전에 쓰러져서 행여병자로 병원에 실려갔대. 알코올 중독에 영양실조라던데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더라. 동료의 말에 서윤의 표정에는 아주 찰나의 미동만이 스쳐 지나갔을 뿐 이내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걸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련도, 분노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저주하는 감정조차 아까울 만큼 그 인간들은 서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동료와 헤어진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서윤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집이 보이는 언덕길에 다다르자 대문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저녁은 엄마 좋아하는 생선찌개 끓여줄게. 서윤이 활기차게 소리치며 달려가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윤을 반겼습니다. 서윤의 귓가에는 아버지가 평소 즐겨 부르시던 콧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허덕일 때 자신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꽃피우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막장 인생 아버지의 피땀과 40년 시장통, 어머니의 희생으로 물려받은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서윤을 굳건하게 지켜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경쾌한 도마질 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드는 저녁놀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찌개가 끓는 따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생충들이 사라진 서윤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고 그 앞길에는 오직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지나가고 어느덧 삼척의 앞바다에는 시원한 여름의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친정어머니의 상처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부드럽게 아물어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은 바닷가, 언덕 위의 하얀 전원주택은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딸의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위암 수술 후 쇠약해지셨던 어머니의 건강은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는 다시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고 거동조차 불편했던 몸은 이제 텃밭을 이리저리 누비며 잡초를 뽑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자갈치 시장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뼈가 굵은 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쉬는 일상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서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예전 시장통을 호령하던 그 생기를 다시 찾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잖아. 엄마가 담근 가자미 식혜랑 명란젓이면 밥 2공기는 뚝딱이었는데 그 솜씨를 이렇게 썩히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내가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조금씩 팔아볼 테니까 우리 심심한데 반찬이나 좀 만들어 볼까? 서윤의 제안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내 반찬이 뭐 대단하다고 돈을 받고 판대니. 그래도 우리 딸이 먹고 싶다면 솜씨 한번 발휘해보지 뭐. 내가 시장통에서 40년을 생선 대가리 치면서 배운 게 반찬 만드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날부터 모녀의 집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매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인근 수산시장으로 나가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지만 야무진 손끝에서 탄생한 젓갈과 밑반찬들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고 오직 삼척의 맑은 바람과 햇살에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비법 양념만을 사용해 깊은 맛을 냈죠. 서유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예쁜 용기에 담아 사진을 찍고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 작은 상점을 열었습니다. 상점의 이름은 아버지의 바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건 들어오던 주문이 일주일을 넘기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옛날 고향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주문량은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들어온 주문만 500건이 넘는다는데 내 두 손으로 이걸 다 어떻게 버무린대니? 어머니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자 서윤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동네 어르신들 손맛도 장난 아니잖아. 어르신들 모셔다가 같이 일하면 돼. 서윤의 결단력은 빨랐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조리 시설을 갖춘 작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일거리가 없어 적적해 하시던 할머니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죠. 매일 아침 하얀 위생복을 입고 출근하는 동네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서윤의 반찬 공장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짓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정직한 먹거리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어엿하고 당당한 젊은 여성 CEO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따뜻하고 정직한 성공 스토리는 곧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국의 유명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서윤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모녀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막장에서 일하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시장통에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낸 서윤의 이야기는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면에 비친 서윤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만든 반찬 한 그릇이 누군가의 식탁에서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 모든 건 묵묵히 땀 흘려 저를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시련 덕분에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살고 있습니다. 서윤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인터뷰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방송이 나간 직후 서윤의 반찬 쇼핑몰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찬사와 성공 속에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소아암 병동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며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따뜻한 삶을 실천해 나갔죠. 반면 서윤의 찬란한 빛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어느 후미진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좁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쪽방촌에서는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퀴퀴한 냄새가 빠지지 않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바닥에 널브러진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씻지 않아 떡진 머리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초점 잃은 퀭한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밑바닥 삶을 전전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일용직 막노동조차 술 냄새를 풍긴다며 번번이 쫓겨나기 일쑤였고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서윤에게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고장난 텔레비전을 이리저리 돌리던 남편의 시선이 한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서윤아? 남편은 먹다 만 삼각김밥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연 매출 수십억, 정직한 손맛으로 인생 2막을 연 반찬 여왕. 이서윤 대표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미소 짓는 서윤과 그녀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이 남편의 망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과거 서윤이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상.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정하게 웃으며 피로를 풀어주던 서윤의 고운 손길. 그 모든 행복이 원래는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집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그 황금 같은 인생을 얄팍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쪽방촌의 얇은 벽을 뚫고 남편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부여잡고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텔레비전 속의 서윤은 단 한 번도 그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라는 존재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높고 찬란한 곳에 있는 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가 버렸던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값진 행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 로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공용 텔레비전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 역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서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세상을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이고, 내 눈을 내가 찔렀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렸어. 저 집 재산이 다 우리 집안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미쳐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마비되지 않은 한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치며 통곡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시어머니의 오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고 병실 침대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녀에게
서윤의 눈부신 성공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베풀고 살았다면,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었다면 지금쯤 저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따뜻한 방 하나는 자신의 차지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뼈를 깎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복수를 위해 그들을 찾아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복수를 완성한 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삼척의 언덕 위 서윤은 마당의 평상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가 평생 흘리신 땀방울, 제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잘 지켜냈어요. 엄마도 이제 안 아프고 저랑 매일매일 웃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한테 이렇게 크고 따뜻한 집을 남겨주셔서,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물려주셔서요.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서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잘했다고, 내 딸 참 장하다고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서윤의 앞에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개척해낸 눈부신 미래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힘만이 그녀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악인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잡아먹혀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선량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서윤은 마침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또다시 5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배기 위에는 이제 서윤과 어머니의 아담했던 단층집 대신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번듯한 복합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1층은 서윤의 반찬 브랜드 아버지의 바다, 어머니의 손맛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정갈한 한식 레스토랑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2층과 3층은 직원들의 휴게 공간과 서윤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죠. 한때 억척스럽게 시장통을 누비던 어머니는 이제 하얗게 센 머리를 곧게 틀어 올리고 레스토랑의 명예 주방장으로서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동네의 명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삶에도 또 한 번의 크고 눈부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다시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단단한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의 반찬 사업 초기부터 온라인 마케팅과 유통을 도맡아주며 진심으로 그녀의 성장을 돕고 지지해 주었던 든든한 사업 파트너 진호였죠. 진호는 서윤이 과거의 아픔 때문에 밀어낼 때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서윤의 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땅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그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고, 지금 그들의 곁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왔어요.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짧은 다리로 콩콩 뛰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서윤과 주방에서 나오던 어머니, 그리고 홀을 살피던 진호가 동시에 활짝 웃으며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어머니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가에는 벅찬 행복의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한때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벼랑 끝에 서 있던 자신이 이렇게 완벽하고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고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냈던 서윤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이 눈부신 행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녀의 과거를 갉아먹었던 기생충들의 삶은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매서운 겨울밤 서울 외곽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얇은 옷을 껴입은 노숙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의 맨 끝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을 한 남자가 달달 떨며 서 있었죠. 바로 서윤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로 치아는 반쯤 빠져 있었고 굽은 등과 퀭하게 패인 두 볼은 그가 과거에 멀쩡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겨우 배식판을 받아든 그는 구석진 자리에 쪼그려 앉아 식은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늘 올해의 자랑스러운 여성 기업인 상 수상의 영예는 아버지의 바다 이서윤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서윤 대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윤이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시상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품위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캄캄한 막장에서 평생 피땀을 흘리며 저를 지켜주신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거친 시장통에서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두 분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 남편, 진호 씨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딸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따뜻한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의 수상 소감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화면 속 서윤의 곁에는 듬직하고 자상한 인상의 새 남편과 꽃다발을 들고 서윤의 품에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한 점의 티끌조차 없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남편의 더러운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식판 위로 튕겨나갔지만 그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탁하고 붉게 충혈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바보였어. 내가 진짜 천벌을 받을 놈이야. 남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서윤의 헌신과 부모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겼더라면, 지금 텔레비전 속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아름다운 아내의 손을 잡고 박수를 받는 저 남자의 자리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던 행복을 스스로 걷어찬 대가는 길바닥에서 남이 먹다 남은 밥을 구걸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 썩어가는 이 지옥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리 뼈를 깎으며 후회해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탐욕의 씨앗은 결국 자신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되어 완벽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버렸습니다. 며칠 뒤 서윤 가족은 수상 기념으로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다발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선 서윤은 사진 속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딸 서윤이요. 아빠, 저 큰 상 받았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남겨주신 그 집, 제가 잘 지켜내서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서윤의 남편 진호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내를 올렸고,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서윤은 유골함 유리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가족의 행복을 앞으로는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납골당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진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뒤따라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편안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해물탕 먹으러 갈까? 진호의 다정한 물음에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요.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억울함과 분노로 캄캄하게 물들었던 서윤의 인생은 이제 그 어떤 먹구름도 가릴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피땀을 탐냈던 자들은 스스로 파놓은 지옥의 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이름조차 남지 않은 비참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량함을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궈낸 서윤은 마침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악당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찬란한 행복의 정상에 우뚝 서서 가장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것임을 서윤은 자신의 삶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어디선가 묵묵히 시련을 견디며 눈물 찢고 계실 누군가가 있다면 서윤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꿋꿋하게 버텨낸 나무에는 반드시 눈부신 봄꽃이 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후련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